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 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S 파라미터에 관한 내용으로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주제 시리즈로 지난번까지는 2회에 걸쳐서 타임 도메인에서 TDR, TDT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예고해드린 대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똑같이 리플렉션과 트랜스미션, 통과된 이걸 그 결과들, S 파라미터가 뭔지, 그리고 S 파라미터들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DUT를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특성이 고른 어떤 신호들을 통과시켜서 그 결과 파형을 이제 우리가 쏴준 이 신호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뭔가를 관측하게 되는데요. S 파라미터들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인 웨이브를 이용해서 해당 주파수를 가진 사인 웨이브를 입력시키고 그 출력들을 입력된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는 보통 이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해당 주파수니까, 예를 들어 10메가면 10메가, 뭐 50메가, 100메가 어떤 주어진 간격대로 펄스 계속 사인 웨이브를 써가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쪽 타임 도메인에서는 주로 스텝 펄스 아니면 어떤 매우 빠른 임펄스 특성을 가진 이런 신호를 줘서 전체 이 엣지가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전 영역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신호를 입사를 시키고, 그거에 대한 반사와 그 출력들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해서 확인을 하는 게 이 TDR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S 파라미터 측정,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 측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S 파라미터는 스캐터링 파라미터라는 걸로 해서 뭐 우리말로 하면 산란계수쯤 될까요? 그래서 이 입력되는 신호가 얼마나 되돌아오고 또 특정한 포트로 얼마나 출력이 되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이 사인 웨이브의 주파수 성분들에 따른 크기들을 그래프로 쭉 플롯해 놓은 게 S 파라미터의 어떤 매그니튜드의 플롯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하고 스텝 펄스를 사용했을 때고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얘는 단일 주파수, 그러니까 내가 10MHz 성분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10메가, 그리고 1기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1기가 사인 웨이브를 줬다가 반사를 보거나 특성을 보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정을 보통 네로밴드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스텝 펄스 같은 경우는, 또는 임펄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가 가진 전체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 성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100메가와 200메가 사이에 어떤 기본 노이즈라든가 이게 전부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통 다이나믹 레인지가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를 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 차이밖에는 사실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 그 TDR, TDT를 말씀드릴 때도 크게 이 어떤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뭐 리플렉션 코에피시언트라든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반사 계수를 보더라도 항상 기준되는 입력되는 파형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되는 파형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그 표현 방법이고요. 이 S 파라미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앞에 있는 S자는 스캐터링 파라미터의 약자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숫자들이 두 개 딸려 나오게 되는데 이 뒤쪽에 오는 게 기본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올라오는 게 이 포트의 번호, 이게 출력파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 대비 항상 출력의 관계를 비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포트가 있었을 때로 우리가 특정한 기준되는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특정한 포트에 입력을 시키고 나면 이 입력되는 이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포트들의 출력을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그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번 포트로 입력된 게 2번 포트로 나오는 출력을 보겠다.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는 우리는 S2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이 기준이 되고 출력 포트 2번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이 S 파라미터에서는 S21, 그러니까 통과 특성을 보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삽입 로스 또는 인서션 로스라고 부르고요. 특정한 주파수에서의 손실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입력되는 포트를 이용해서 또다시 다른 입력되는 포트에서 돌아오는 이 파형을 관측한다. 그러면 똑같이 S 파라미터로 이걸 표시한다면 S11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그리고 출력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S 파라미터의 그 의미들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S11을 우리는 리턴 로스, 돌아오는 걸 본다 그래서 리턴 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력을 3번에서 나오는 출력을 본다 그러면 S31이 될 테고요. 4번에서 나오는 걸 보면 S4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는 항상 기준되는 그러니까 입사한 그러니까 기준되는 신호가 항상 뒤쪽에 숫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앞쪽에 오는 숫자는 비교 대상 출력 포트의 번호 또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인 DUT를 측정할 때 포트가 두 개인 그런 그 DUT를 측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뭐라 그럴까요? 숫자를 그 넘버링에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과 특성하면 S21을 가지고 이게 통과 특성을 얘기하고 뭐 다른 그러니까 S31, S21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된 특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보통은 입력되는 포트를 홀수번호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 포트를 짝수번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입력되는 포트들을 전부 홀수번호를 이제 홀수번호로 넘버링을 해서 1번에서 2번이 또는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짝수번호가 항상 출력 포트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는 S21이 삽입손실이다 아니면 인서션 로스다 하고 있는 거하고 의미가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기 전에 포트 넘버링은 그러니까 왼쪽 또는 입력 쪽을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홀수로 지정을 하고 또 출력 부분은 이제 짝수로 지정을 해서 서로 이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이런 게 어떤 사양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따르는 그런 포트의 넘버링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믹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드 자체가 믹스 모드다. 이것은 뭐 디퍼런셜 모드, 커먼 모드가 있을 건데 이 믹스드 모드의 경우에는 자, 앞쪽에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디퍼런셜 모드로 입력이 되고 디퍼런셜 모드로 출력이 된 경우를 따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커먼 모드 출력을 본다. 디퍼런셜 입력에 대해서 그러면 S, C, D 그리고 특정 넘버들이 숫자 포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기 전에 또는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뭐 에뮬레이션을 한다, 뭐 케이블 디임베딩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먼저 어떤 적용을 하기 전에 포트가 내가 예측하고 있는 또는 예상하고 있는 포트 번호하고 같은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들을 가지고서 결과만 가지고 이게 포트 1번이고 포트 1번이 3번으로 갔는지 아니면 포트 1번이 2번 포트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이 되든 우리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S 파라미터를 리콜하거나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값들은 항상 벡터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기본은 크기하고요. 위상 값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매그니튜드하고 그러니까 리얼 값 이미지너리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저장 자체를 리얼 이미지 또는 임피던스 이런 이제 저장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여기에 뭐 리얼 값하고 이미지너 값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B로 된 매그니튜드를 표시하거나 또 위상을 뭐 레디안으로 했다, 디그리로 했다 어떤 것들로 표시를 하건 간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표시 방법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크기가 얼만큼 줄어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뭐 dB나 일반 매그니튜드 값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S 파라미터를 측정하게 되면 항상 이 매그니튜드는 dB 값으로만 저장이 되고요. 이 데시벨로 저장이 되는 이 dB는 기본적으로 파워의 비입니다. 파워의 비기 때문에 뭐 인풋 파워하고 출력 파워, 아웃풋 파워의 비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그리고 10을 곱해주는 게 기본적인 그 dB의 이제 공식이 되는데 측정기에서는 이 파워를 쓰지 않고요. 특정한 전압을 가진 이 신호를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전압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압비로 dB로 환산하게 되면 20로그의 V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로그의 특성상 이 두 가지는 간단하게 보면 뭐 위에 거에서 로그 V 아웃에서 빼기 로그 V 인풋으로 우리가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의 로그 값하고 출력되는 신호의 로그 값의 차다 결국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다루다 보면 몇 가지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은 이런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플랫한 거. 플랫하다는 얘기는 S21의 경우에 플랫하다는 얘기는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감소율이 이제 커지면서 로스가 이제 커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플랫한 걸 바라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플랫하게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아주 날카로운 이런 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감소율이 리니어하게 또는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들이 일반적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S21에도 리플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S11에서도 리플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 첫 번째로 S11에 이렇게 그 리플이 포함되는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파란색은 리턴 로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반사에 의해서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의한 반사에 의해서 이런 리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반사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그 형태들, 그리고 이 수평축이 현재 이제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 축인데요. 이 주파수의 간격들은 측정하는 디바이스의 길이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에 대한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측정 DUT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간격들이 좁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21, 그러니까 인서션 로스에서는 거의 오른쪽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리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임피던스의 차이가 커가지고 반사의 크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dB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 리플렉션에 의한 영향들이 그대로 S21에도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처럼 이렇게 넓은 딥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스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쪽 왼쪽에서 출발한 신호가 한 일부는 바로 들어가고요. 다른 일부는 스톱에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깊은 딥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샤프하게 리니어하게 쭉,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사실은 익스포넨셜이죠. 익스포넨셜 식으로 쭉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샤프한 이렇게 딥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PCB 패턴의 구조적인 그 공진들, 예를 들어 비하가 있는데 비하 주변에 뭐 리턴 패스가 없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진 현상 때문에 이렇게 빠른 뾰족한 이런 딥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요. 임피던스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리플렉션이 굉장히 큰 그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서션 로스에서 마이너스 10dB보다 더 크게 지금 리턴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의 이 간격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측정하고 있는 DUT의 길이는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측정된 시간 또는 이 길이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값에 얘가 왕복을 하니까요. 2분의 1만큼의 역수가 곧 이 델타 프리퀀시하고 같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주파수의 주파수 간격들이 결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예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임 딜레이가 약 1나노세컨드입니다. 1나노세컨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파수 그 델타 프리퀀시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나노의 2배의 역수를 취해서 500MHz마다 이 딥이 생길 수 있다. 여기 간격들이 약 500메가씩 그 주파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왼쪽에 있는 거에 2분의 1 정도입니다. 그죠? 500 나누니까 500피코 정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 2배 역수를 취해보면 약 1000MHz, 그러니까 1기가마다 이런 딥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21을 뺀 S11만 비교했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은 4인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2배 되는 8인치, 20인치, 100인치를 갖다 놨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의 간격들, 각 길이에 따른 주파수 간격들이 누구죠? DUT의 길이에 대해서 반비례해서
패턴이 아주 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리플렉션이 굉장히 좁게, 그러니까 주파수의 델타 프리퀀시가 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리플렉션의, 그러니까 리턴 로스의 여기 크기, 반복 주기 말고요. 이 크기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13dB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거나 15dB 정도 기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13d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3dB보다 낮은 리플렉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서는 소스하고 터미네이션이 55인데 측정 대상체의 임피던스가 40옴으로 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13dB보다 훨씬 낮은 리플렉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S21에 특별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피던스가 지금 40옴으로 큰 차이가 났을 때 13dB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반사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때 S21, 그러니까 인서션 로스에서도 같은 성분의 리플들이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큰 임피던스에 더 큰 차이를 보였을 때는 리플렉션도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인서션 로스에서도 이런 똑같은 리플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로스 값이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다 굳이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요, RF에서는 로스 값을 양례수로 보고요, SI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13보다 더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인서션 로스에서도 똑같은 로스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디퍼렌셜로 측정해본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서는 엑스포넨셜로 리니어하게 쭉 떨어지고 16기가에서 dB 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 그러니까 리턴 로스 값도 지금 14dB, 15dB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그리고 얘가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리턴 로스가, 그러니까 약 14기가에서 리턴 로스가 인서션 로스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FR4의 기본적인 스펙에서 로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당 기가헤르츠 그러니까 dB per 인치 per 기가헤르츠, 그러니까 기가헤르츠당 로스죠. 그리고 1인치당 로스가 0.1dB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측정 결과에서는 볼까요? 마이너스 4dB가 약 10기가헤르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역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 이 측정한 FR4에서는 약 인치당 0.089, 그러니까 약 0.1dB하고 지금 같은 로스가, 비슷한 유사한 로스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서션 로스에서는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에서 로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력 소스하고 출력 소스의 임피던스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테뉴에이션, 감쇄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S21, 그러니까 싱글 핸드를 다루다가 이쪽에서는 디퍼런셜 모드를 이제 다뤘었는데요. 한번 믹스드 모드 파라미터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많이 혼돈하거나 이제 용어들을 이제 혼재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디퍼런셜 모드 임피던스, 디퍼런셜 모드 S 파라미터, 또는 믹스드 모드 S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디퍼런셜 S 파라미터, 그러니까 믹스드 모드의 S 파라미터 안에는 디퍼런셜의 응답하고 커먼 모드 응답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디퍼런셜 모드 또는 디퍼런셜 S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전체 믹스드 모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보통 믹스드 모드를 다룬다 그러면 라인이
2개 이상, 결국에 포트로 따지면 4개 이상의 포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믹스드 모드를 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지금 2개의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고요. 이것을 싱글핸드로 본다. 그러면 포트가 싱글핸드는 각 라인별로 이제 뭔가를 매주먼트를 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왼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홀수의 숫자로 포트를 넘버링 했고요. 1번에서 2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이 2개의 이쪽 어느 특정한 라인에 굉장히 빠른 그 신호가 전송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그 유기가 되면서 뭐 각 입력되는 포트로 출력되는 것을 우리는 니어 앤드 크로스톡,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find crosstalk에서 크로스톡이 포함되는 어떤 특성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B를 파악한다. 그러면 1번에서 3번으로 오는 것들은 뭐 입력대 3번. 그래서 뭐 S 파라미터로 표시하면 뭐 S, 3,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믹스드 모드, 그러니까 결국에 디퍼런셜 페어로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이 2가지 입력을 하나로 묶어서 디퍼런셜 포트 1 그리고 출력을 디퍼런셜 포트 2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항상 여기에 보이지 않는 다른 라인에 이 밑면이나 어디에 리턴 패스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전에 봤던 것들을 S 파라미터로 본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싱글핸드에서 보면 1번에서 사인 웨이브가 입력이 되고 이쪽 출력부에서 또 다른 이제 출력 사인 웨이브를 볼 테고요. 또 3번에서 입력되는 입력이 있으면 4번에서 출력을 보고 모든 부분 입력에 1번에서 입력이 되면 3번에서의 사인 웨이브의 각각 크기들을 이제 비교해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그 S 파라미터 싱글핸드 S 파라미터 모드가 될 거고요. 디퍼런셜 모드, 그러니까 디퍼런셜 페어에서의 그 신호들은 이렇습니다. 이 두 라인에 서로 180도 위상이 다른 서로 반대 방향의 신호가 입력이 되고 각각의 신호를 확인하는 그런 그 반대 방향의 신호들 각각 확인해 보는 것들을 디퍼런셜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같은 위상의 신호를 쏘아가지고 반대쪽에서 똑같이 같은 위상을 확인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커먼 모드 시그널의 입출력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믹스드 모드다 그러면 디퍼런셜하고 커먼 모드가 모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 섞여 있는 경우요. 디퍼런셜 모드다 그러면 이 믹스드 모드의 일부분, 그러니까 디퍼런셜 어떤 특성들만 골라서 보는 특정한 모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뒷면에서 아마 매트릭스로 확인할 건데 그 중에서 2, 4분면에 존재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디퍼런셜 모드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라인 사이에, 그러니까 디퍼런셜 모드라고 하더라도 두 라인 사이에 커플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길이가 완벽하게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밸런스드 인풋이다. 밸런스드 S 파라미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디퍼런셜 또는 커먼 모드 이런 모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디퍼런셜 S 파라미터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포트 번호도 표시를 하겠지만 이제 입력되는 모드하고 출력되는 모드를 각각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걸 보면 입력이 왼쪽으로 들어간 입력이 디퍼런셜 모드로 입력이 됐을 때 반대쪽 출력에서는 커먼 모드를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디퍼런셜이고 출력은 커먼 모드에서 확인한 거 또는 커먼 모드 입력이 디퍼런셜로 변화돼서 출력되는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모드 컨버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드 컨버전에서 디퍼런셜 커먼 모드로 컨버전 되는 것은 두 라인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거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들, 모드들을 모드 컨버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믹스드 모드의 S 파라미터들은 스캐터링 파라미터의 S 그리고
모드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포트 번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 매트릭스로 일단 표시를 해보면 1번, 그러니까 포트가 4개인 경우에 싱글핸드를 관측하게 되면 1번에서 2번으로, 1번에서 4번, 1번에서 3번 각 포트마다 그죠? 4개의 파라미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1번 반사, 1번에서 2번, 뭐 1번에서 3번,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일 때고요. 3번도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이걸 매트릭스 포맷으로 나타내면 약 16가지의 이런 파라미터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쪽 라인이 전부 리턴 로스에 대한 이런 파라미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2, 1, 2, 1, 1, 2, 3, 4, 그죠? 3, 4, 예, 4, 3 얘네들은 이제 통과 특성들이 각각 나타나게 될 거고, 이제 1, 3 얘네들은 1, 3 그리고 1, 4 얘네들은 그 뭡니까? find 크로스톡들이 표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모드에서는 포트 우리가 전송선은 2개지만 포트를 디퍼런셜 묶어가지고 이제 1, 2번으로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입력을 디퍼런셜로 했느냐 커먼 모드로 했냐, 출력을 디퍼런셜 모드로 보느냐 커먼 모드로 보냐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이쪽에 입력되는 걸 디퍼런셜 각 포트에, 커먼 모드의 각 포트, 그리고 출력 포트, 출력에 대한 차동 입력, 커먼 모드, 차동 출력, 커먼 모드 출력에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16개의 이런 매트릭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요. 디퍼런셜 모드에 2, 4분면에 표시된 것들이 디퍼런셜 믹스드 모드에서 2, 4분면이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눴을 때 1, 2변 이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디퍼런셜 모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커먼 모드, 모드 컨버전들이 각각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런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싱글핸드를 확인하거나 또는 디퍼런셜 모드를 확인하거나 몇 가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 측정된 값을 가지고 S 파라미터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이제 특성들을 알아야 되고, 측정하기 전에도 미리 뭐라고 할까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내 DUT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핸드 응답을 먼저 보면 우리가 뭐 리턴 로스, 인서션 로스, 그리고 크로스톡, 이렇게 싱글핸드에서는 내 포트의 경우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리턴 로스는 각각의 자기 포트에서 입력이 되고 출력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S11, 22, 33, 44 이런 것들을 이제 리턴 로스라고 부를 거고요. 이 리턴 로스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느냐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하고 또는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걸 이제 상기를 시켜보면 싱글핸드 임피던스에서는 리플렉션은 TDR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TDR은 단위를 크기나 또는 임피던스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주로 관측하는 것들은 임피던스가 얼마나 이제 고르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반사가 발생을 했다면 어느 위치에서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따질 수가 있는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낸 신호가 어때요? 원원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낮은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낮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십 dB의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여기에 있는 S 파라미터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0dB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입출력 또는 포트의 리플렉션에 따라서 반사가
생길 수도 이렇게 있고요. 리플이 생길 수도 있고, 반사 크기는 여기서는 10으로 놨지만 보통 13dB, 15dB 정도가 뭐 스펙에 따라서 또는 뭐 이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DUT들이 주파수에 뭐 PCB를 예를 든다면 PCB가 뭐 특정한 주파수까지는 잘 통과하고 나머지는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과되지 않는 애들은 대부분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플렉션의 크기가 커진다. 결국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11은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서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DC,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 애들이 훨씬 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DC 성분에서는 거의 0dB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주파수에서의 손실 또는 뭐 3dB점이 어디냐, 그래서 그 측정 DUT의 대역폭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 S11, 뭐 3, 4 얘네들은 뭐 13dB, 10dB 이상이 되면 리플렉션, S11의 리플렉션이 크면 이 S21이나 S41, 그러니까 인서션 로스에서도 이렇게 리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것들은 보통 스텝 리스폰스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스텝 리스폰스에서 그 프로포게이션 델레이, 그러니까 DUT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그리고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누굽니까? 스텝 리스폰스는 방향이 왼쪽에서 입사시켰을 때나 오른쪽에서 입사시켰을 때나 결과는 둘이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DUT 특성에 의해서 라이징 타임이 이제 느려질 거고요. 리플렉션에 의해서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엣지의 라이징 타임이 얼마냐, 또는 그 모양 어디에서 얼만큼 모양이 왜곡됐느냐 라는 걸 가지고 DUT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션 로스에서는요. 그리고 이쪽 뭐 니어랜드 크로스톡이나 파인드 크로스톡은 주로 뭐라 할까요? 크기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특정한 주파수에서 돌아오느냐, 주파수 범위에서 돌아오느냐, 이 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측정하는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는 TDR이나 또는 스텝 리스폰스를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크로스톡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리고 돌아오는 양은 얼마나 크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넘어가는 양이 얼마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주로 판단하는 게 여기에 있는 크로스톡, 그러니까 니어랜드 크로스톡이나 파인드 크로스톡의 기본적인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동 특성에서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리턴 로스는 자기 포트로 돌아오는 거, 다만 모두가 같은 모드에서 돌아온 특성은, 그러니까 디퍼렌셜에서 디퍼렌셜로 같은 포트, 디퍼렌셜에서 디퍼렌셜로 같은 포트, 커먼 모드에서 커먼 모드로 같은 포트로 출력되는 이런 것들을 리턴 로스라고 부르고요. 인서션 로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제 포트에서 같은 모드로 입출력이 일어나고 있는 커먼 모드에서 커먼, 디퍼렌셜로 바뀌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디퍼렌셜 인서션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드가 디퍼렌셜에서 커먼 모드로 또는 커먼 모드에서 디퍼렌셜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모드 컨버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리턴 로스나 인서션 로스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여기 보시면 디퍼렌셜 모드에서 커먼 모드로 출력되는, 그러니까 입력에서 다른 포트로 출력되는 게 지금 모드가 바뀌었거든요. 그죠? 이런 모드가 바뀌는 경우에는 주로 두 라인의 길이차, 스큐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먼 모드로 입력을 시켰을 때하고 디퍼런셜 모드로 입력을 시켰을 때 똑같은 DUT라고 하더라도 모드에 따라서 둘이 상호작용하는,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변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크기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확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되는 것은 싱글 핸드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또는 디퍼런셜 모드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싱글 핸드 모드의 결과를 가지고 믹스드 모드로 이제 변환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우리가 S21이 뭐 특정한 주파수에서 3dB, 얘가 4dB, 그래서 얘네들이 빼면 뭐 마이너스 6dB, 이렇게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모두 벡터 값이기 때문에 단순한 산술적인 걸로 크기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네이버 그 블로그에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뭔가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벡터들을 이용해서 싱글핸드에서 뭐 디퍼런셜 모드의 리턴 로스라든가 디퍼런셜 모드의 그 인서션 로스라든가 모드 컨버전들도 뭐 다 산출은 가능하고요. 뭐 심지어 S 파라미터 하나만 있으면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쉽게 변화는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 제가 그 지금 여기 매주먼트에 사용했던 웨이브 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장된 S 파라미터를 부르거나 또는 불러가지고 사용하거나 또는 측정한 것들을 디퍼런셜 모드로 측정했건 싱글핸드 모드로 그 측정했건 관계없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모드를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결과는 이제 밑에 같이 표시를 해놨지만요. 어떤 DUT들은 이제 포포트의 DUT를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측정하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라인이 두 개의 전송 라인이 있는데 이쪽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이 부분은 분명히 커플링이 이 부분보다는 이제 많이 커플링이 발생을 할 거고, 다시 커플링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리턴 로스나 우리가 주파수에 대한 모든 로스들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이쪽을 1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1번이 3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돌아가는 특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은 0dB에서 시작했을 때 해서 점점 낮아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걸 반대 방향으로 쏘더라도, 그러니까 2번에서 1번을 향해서 본 이런 통과 특성도 이제 얘랑 거의 일치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얘네들을 관측하게 되면 이 부분은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여기는 커플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여기가 약 4인치니까 10cm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때 10cm 동안 흘러갔던 이런 딜레이, 여기에서 보면 약 2나노 정도 됩니다. 2나노의 역수만큼을 가지고 여기가 뭐라 할까요? 이런 리플렉션 그 델타 프리퀀시의 반사들이 리턴 로스에 나타날 거다라는 것들 몇 가지는 예측하고 측정을 해주시면 이런 결과를 확인했을 때도 크게 거부감 없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이 앞쪽 부분이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커플링이 일어나서 임피던스가 각각 라인으로 봤을 때 임피던스가 높아졌다가 다시 커플링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것들은 원래 디자인 자체가 디퍼런셜이었기 때문에 모드를 디퍼런셜 모드로 컨버팅하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는 여기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이 100옴에 맞춰져서 임피던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여기까지 정도는 뭐랄까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측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기존에 제가 금방 여기 뭐 셋업에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먼저 한번 타임 도메인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확인을 해보면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커플링이 발생한 부분, 좀만 이동을 해보면요.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55옴에서 시작했다가 커플링이 발생한 부분은 68옴, 70옴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1번에서 그 2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죠? 2번 신호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봤던 신호하고 시메트리, 같은 결과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결과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번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겁니다. 4번. 얘네 둘이가 통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이가 또 이렇게 시메트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에서 이게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 단순히 얘네 이쪽 두 개의 차이들 있죠. 그러니까 1번 1과 여기 33 S33의 임피던스를 그냥 빼면 또는 더하면 바로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커플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건 좀 미리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갔던 1번에서 1번으로 통과된 이 DB 신호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그죠? 여기에 뭐 쪼잘쪼잘한 리플들이 있고 DB 발생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이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딥은 전체적인 이 신호의 주파수 대역하고 같고요. 우리가 S11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길이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S11에서 여기 누구죠?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 여기 주파수의 이 차이들은 간격들은 여기 리플렉션이 항상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에 주파수의 역수, 그리고 걔한테 2배만 하면 DUT의 전체 길이하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지금 S21 그래프에도 지금 리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리플렉션을 한번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 리플렉션에서 이게 마이너스 13dB가 이쯤 되네요. 그죠? 13dB, 여기를 넘어가는, 또는 뭐 15dB로 이렇게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이런 주파수에서는 모두 다 리플렉션에 들어온 것들이 인서션 로드에도 같은 리플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디자인 자체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보통 디자인 자체가 디퍼런셜인데, 지금 이것은 보시다시피 S21, S11, 그래서 싱글 모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얘를 그대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시 재측정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이 부분에서 1번하고 3번이 얘는 디퍼런셜 모드로 들어갔다. 그리고 2번, 4번도 디퍼런셜 모드의 출력이다. 그리고 하나에 묶어 디퍼런셜 모드 입출력을 1번과 2번으로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그대로 다시 재계산을 하면 아까 수식에 봤던 그런 그래프들을 그대로 다시 재계산을 해줍니다. 이때는 보니까 S 디퍼런셜 모드에서 디퍼런셜로 들어간 리플렉션이 15d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죠? 이렇게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에 얘는 리니어하게 어떤 엑스포넨셜 타입으로 로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S21에는 어떠한 뭐라 할까요? 저런 리플렉션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타임 도메인에서 봤던 임피던스도 아까 봤던 것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요? 커플링이 없는 부분에서는 55옴 유지했다가 얘는 거의 70옴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디퍼런셜 모드로 확인했을 때 얘네들은 거의 이렇게 100옴 근처에서
같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저장된 이런 그래프들을 불러가지고 매주먼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모드를 바꿔가지고 모드를 바꿔서 1번, 3번을 나는 뭐 믹스드 모드로 들어온 것들을 싱글로 보겠다. 싱글 모드로 이렇게 모드들을 간단히 변환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포트를 지정을 하면 이제 모드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 있는 결과들을 확인을, 그러니까 디퍼런셜에서 누굽니까? 싱글 모드로 변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샘플로 이제 포착을 해놓은 것은 여기 있는 웨이브 펄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잠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준 내용들은 이미 블로그에 이제 사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S 파라미터를 치면 여기에 관련된 연재들이 그냥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 시뮬레이션 된 거나 또는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S 파라미터들을 이제 보고 또 다른 분석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웨이브 펄서 40IX라는 이 소프트웨어 링크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다운받으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또는 저한테 제가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에 포함시킨 몇 가지에 대해서 뭐 S 파라미터 공유를 원하면 제가 그것도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몇 가지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카피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서너 개 정도 있는데요. 자, 질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0원) 매칭 트랜스미션 라인 맞춘 게 리턴 로스가 가장 적고 50원부터 또 커지면 리턴 로스는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트랜스미션 라인 전체가 50옴 매칭이다. 그러면 임피던스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양은,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게 되는 양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평한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리턴 로스를 한다. 리턴 로스를 확인한다. 그러면 리턴 로스에서는 뭐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임피던스는 결국에 프리퀀시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그 C하고 L에 의해서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그 특정한 주파수가 보는 임피던스가 뭐라 할까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잠깐 있을까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는 임피던스가 그냥 얘는 펄스가 얼마나 크기가 돌아오느냐 이것만 이제 확인하니까 플랫하게 보이는데, 이걸 주파수 도메인으로 돌려봤을 때는, 그렇죠? 얘가 리턴 로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상향으로 돌아오는 게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주파수 성분에서 보게 되는 이런 임피던스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50원 매칭이 돼 있으면 돌아오는 양은 이제 훨씬 더 임피던스가 맞지 않았을 때보다는 적을 텐데,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양들이 기본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퍼런셜 신호를 측정하려면 꼭 포프트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랩 디퍼런셜 신호를 관측을 하는데, 디퍼런셜에 어떤 걸 보느냐가 또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디퍼런셜을 가지고 디퍼런셜 매저먼트를 하는데, 나는 출력되는 건 의미가 없고 오픈 상태 또는 이쪽이 잘 터미네이션 된 상태에서 리플렉션만 보겠다 그러면 투 채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입력하고 입사를 하면 모든 신호는 다 오게 되고요. 또는 여기에 알맞은 터미네이션을 55분으로 터미네이션을 해줬다면 순수 측정되는 돌아오는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가 4개가 있는데 측정 장비가 2개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디퍼런셜 모드의 리턴 로스 밖에는 확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인서션 로스는 뭐라 그러죠? 반대쪽에도 포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 포트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1번, 2번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또 따로 측정해서 매주먼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런 커플링이 없다면 두 개 디퍼런셜 모드 측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플링이 돼 있다면 한쪽 방향만 보고 나머지 한쪽 방향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인접한 부분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커플링 성분들이 측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측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모드에서 그 인서션 로스까지 같이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 수에 맞는, 그러니까 DUT의 포트 수에 맞는 이런 측정 장비도 해당하는 포트 수만큼의 그 결과 이제 측정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질문 3번째는 2번째 말씀드리면서 이제 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포트에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죠? 투포트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디퍼런셜 모드는 말 그대로 입력이 상승으로 가면,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사인이 간다면 아래쪽은 반대쪽 사인이 이렇게 180도 다른 사인 웨이브가 들어가 줘서 커플링 부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보고 통과 특성을 보게 되는데, 투포트만 가지고 있다면 입력 쪽에서 투포트 디퍼런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SDD21을 볼 수가 없고요. SDD11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를 다 보기는 불가능하다. 투포트 측정 장비가 2개만 있는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봐야 될 디퍼런셜 모드의 매트릭스 중에서 일부분들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컨버팅된, 그러니까 출력되는 이런 포트의 확인들 21, 12, D21, 그죠? DC21 뭐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UT의 포트 수에 맞춰진 그런 뭐랄까요? 계측기에 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질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 뭐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아까 처음 이 세미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설문이 끝나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설문을 해주시면 커피 저희가 쿠폰도 드리고요. 또 설문 중에 다음에 원하는 그런 세미나 주제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봤던 TDR 또는 S 파라미터 이 결과를 가지고 디임베딩은 어떻게 하는지, 또는 임베딩은 어떻게 하고, 시그널 퀄리티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이런 S 파라미터 측정된 S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